부산 집값이 상승, 정체, 하락이란 3급 구조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쏠림이 심화되며 부산 강남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면 부산 동구의 끼리라면이 소외된 이웃은 물론 지역민에게 든든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정이 흐르는 현장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세계 최대 도서관 행사인 2026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0년 만에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150여 개국 5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양극화를 넘어 삼극화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지역별로 상승, 정체, 하락 이렇게 셋으로 갈리는 삼극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 격차가 10년 새 3.7배에서 6.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저가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6대 광역시 중 격차 1위입니다. 해운대 고급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가격은 2,970만 원. 같은 구인데도 저가 아파트는 668만 원으로 무려 4배 이상 차이입니다. 이 오분위 가격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하위 20%의 비교적 저렴한 주택의 평균 가격과 비교적 비싸다라고 하는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격차인데요. 이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집 한 채이면은 나는 여기 아니면 안 사겠다라는 현상이 더 확산되면서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이런 흐름은 지금 삼극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대 수영은 고급 단지가 쏠리고 남구 연제는 가격 제자리, 사하 부산지는 하락세로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었습니다. 분양시장도 격차를 더 벌립니다. 해운대와 수영인 수십억 원대 고급 아파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 해운대 아니면 못 산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처럼 부산형 강남화가 고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부산도 이제는 양극화가 아니라 올라가는 지역, 정체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하락하는 지역으로 삼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몇몇 개 구지역이 강남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상승률을 봐도 해운대 수영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사하영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양극화를 넘어선 삼극화,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부산 부동산 시장의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세계 최대 도서관 행사인 2026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총 13개국의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부산이 최종 선정돼 2006년 서울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대회는 내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백스코와 부산 지역 도서관 등에서 150여 개국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국제 행사 유치 경험과 독서 문화 생태계 조성 노력이 유치 성공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서관과 도시, 사람이 연결되는 부산에서 대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오후 2시 50분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6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기압축기 한 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압류 누설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으로 서로의 마음을 녹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동구의 끼리 라면인데요. 계산도, 주문도, 조건도 없이 그저 함께 살아가는 힘이 숨어있는 이곳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닭과 같은 가축은 고온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이 낮아지거나 폐사의 우려도 높아집니다. 열이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농업진흥청이 기온에 따른 가축 대응 메시지를 전송해 가축 폐사 예방에 나섰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닭 사육농가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들의 폐사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송풍팬과 냉각판을 가동해 최대한 실내 기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날씨,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바뀌는 이런 기온과 습도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닭들의 컨디션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그걸 이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 사육 기상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를 바탕으로 한우와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이 느끼는 더위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가축이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가축 더위 지수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험 이상인 단계부터는 농가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농가들은 더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양 관리를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매일 가축 더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 기온에 따른 가축 관리 요령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상 예보 시스템은 가축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는 가축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시간대별로 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하루 동안 폭염으로 4만 5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지난해 2달 동안의 폐사 규모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맞춤형 사양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가축 폐사와 같은 고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부산시가 20일 북극항로 개척 전담 조직 2차 회의를 열고 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선사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1명이 참석해 연구 용역 계획을 자문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은 북극항로 거점 도시로서 부산의 여건 분석과 물동량 수요 예측, 정책 방향과 전략 과제 설정 등이 핵심입니다. 시는 올해 추격에 2억 원을 반영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 방안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축은 물론 기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도 2년 안에 설치해야 하며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발생한 대형 산불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약해진 집안의 옹벽이 무너지지 않을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화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에 탄 나무 줄기들이 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의 흔적입니다. 문제는 산불 이후 약해진 집안이 집중호우로 산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송군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억 원을 들여 응급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나무는 제거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2가지 방식의 옹벽도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철망에 돌을 채워 집안을 지지하는 개비온 옹벽, 다른 하나는 자체 무게로 흙의 압력을 버티는 중력식 옹벽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다면은 더 높게 하고 더 넓게 뭐 어떻게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할 것인데, 근데 이거는 결국 뭐 정부 예산으로 보여주기식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괜찮다고 보세요? 그 시골에 사는 만큼 그걸 인정을 하고. 청송군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력식 옹벽의 경우 배수 구멍이 흙이나 쓰레기로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균열 여부도 꼼꼼히 살핍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구조물에 하중이 쏠리면 옹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사태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현장 여건에 맞는 옹벽이나 개변 등 공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비가 오기 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안전 관련 민원을 수시로 접수하고 기상 상황과 집안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그동안 방치됐던 용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나구스 공원을 개장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문을 연 나구스 공원은 대학 본부 인근에 있는 유채꽃밭을 볼 수 있는 스탠드와 보행로 등이 설치된 곳으로 나를 구경하는 스탠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용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무단 경작과 생활 폐기물 투기로 약 26년간 방치돼 왔습니다. 국립창원대는 지난 3월 창원 특례시 의창구청과 협의해 용동 근린공원 모든 구역을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 의원단이 주최하는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현안 토론회가 23일 창원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 사업 정상화 길을 찾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용남 원자력연구원 수소연구소 박사가 주제 발표를, 박혜정 창원시 의원이 토론 진행을 맡았습니다. 토론회는 최병일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지훈 효성중공업 차장, 오성일 SKENS 수소사업개발팀장, 손원석 범한 메가텍 기술연구소 이사가 참여했습니다. 또 주제 발제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원시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동구청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비한 원스톱 행정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까지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로 이전해 올 예정입니다. 동구는 전담팀을 통해 IM빌딩과 협성타워 청사 리모델링과 편의시설 조성, 인력 채용과 정주 대책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담팀은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기획감사실, 일자리 경제과 등 주요 부서가 참여하며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과도 연계해 해수부 요구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시민 200여 명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사업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광주와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애초 지난 18일 열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폭우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참석 시민은 사전 SNS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